네, 오늘은 G톱과 바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G톱과 바늘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개를 이해를 못하면 채비를 바닥에 붙였을 때 바닥 상황을 읽는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냥 G톱하고 바늘을 바늘 한 개가 한 눈금 그렇게 이해를 하죠. 기본적으로 바늘 하나를 한 눈금으로 기준 잡고 낚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바늘이라면 08mm 구경, 뭐 솔리드가 됐든 무크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 무게의 바늘이라면 뭐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면 1.0mm, 그리고 무거운 바늘, 뭐 예를 들면 잘 쓰지 않지만 오너 프로스트 같은 그런 것들은 아마 1.2mm 정도의 구경이어야 바늘 무게와 G톱의 최적이 맞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낚시를 해보시면 무바늘 찌 맞춤에서 어깨 경계를 맞추죠. 그 다음에 빈 바늘지 맞춤, 바늘 두 개를 달면 보통 뭐 11눈금에 7눈금 정도까지 안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1눈금에 7눈금이 됐다, 어깨 경계에서. 그러면 바늘 두 개의 눈금이 3눈금 정도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는 1.5눈금이 되죠. 보통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바늘이 2눈금이면 11분의 9 정도가 돼버리죠. 여기다가 우리가 조각 편납 하나 끼워 가지고 11분의 7을 맞춰서 낚시를 할 때가 많죠. 이러면 보통 한 눈금에 한 바늘의 공식이 성립되죠. 그런데 낚시를 할 때 무바늘 맞춤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1눈금의 찌에다가 무바늘 하면 11눈금에 딱 걸리겠죠. 어깨 바로 위 경계. 근데 바늘 두 개를 달았어요. 그랬더니 딱 7눈금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3.5에서 4눈금이죠. 바늘 두 개가.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바늘 한 개의 무게가 1.5에서 2눈금이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뭐 문제라기보다도 속구줄이를 하는데 한 바늘 닫기가 됐어요. 그러면 1바늘이 2눈금 정도, 솔리드에다가 보통 바늘 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즐겨 사용하는 가는 솔리드 톱, 보통 무게, 노지에서 사용하는 보통 바늘들, 오니가케 한 8호, 7호 뭐 여러분들 그렇게 쓰죠. 이렇게 달면
11에서 7로 맞춤했죠. 찌맞춤 해가지고 지금 이 여기처럼, 자 이렇게 할게요. 한 바늘 닫기가 됐어요. 그러면 한 바늘의 무게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11에서 9가 나와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바늘 닫기가 되면 11에서 10.5 혹은 11 이렇게 나와야죠. 왜? 바늘 무게가 사라지니까. 바늘 무게가 사라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채비를 채비 투척을 하고 수면 밖의 눈금을 통해서 물속, 특히 바닥이죠. 바닥 상황을 읽을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요. 복원력이 약한 G톱, 솔리드 같은, 혹은 복원력이 약한 찌맞춤 눈금, 저부력에다가 이러면 되돌림도 약하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11분의 7에서 11분의 9로 11분의 10.5로 이렇게 안 간단 말이죠. 마이너스 2씩 못 가고 밀려버립니다. 실제로 튜브톱으로 두 바늘 바닥 닫기를 하면 바늘 무게만큼 복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바늘에 한 눈금이라고 해도 두 바늘 닫기를 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1.5가) 돼요. 그런데 솔리드에 대류가 있고 저부력이면 복원력이 더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을 이 눈금이 돼도
11분의 7에서 11분의 9로 못 오고 11분의 8 정도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바늘을 다 바닥에 붙여도 11분의 11이나 10.5가 안 되고 11분의 9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원줄이 대류에 밀리면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통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두 눈금이 더 나오면 두 바늘이 바닥에 닿았다. 근데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한 눈금만 나와도 두 바늘이 바닥에 닿을 수 있어요. 극세 솔리드, 저부력 이거나 대류가 심하거나 이러면 복원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눈금이 나온 걸 가지고 특히나 플러스 2눈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윗바늘 살짝 닦기, 우아바리 톤톤이나 아니면 쯔라시를 한 2cm 정도 준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눈금은 안 나오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낚시 하시죠. 오목 따고 오목 내놓고 하는 낚시. 혹은 오목 따고 칠목 내놓고 하는 낚시.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오목 따고 칠목 내놓고 하는 낚시. 이걸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목줄이 휘어진 상태. 이게 목줄이 휘어지려면요, 바늘 무게가 한 눈금 미만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바늘 무게가 1눈금만 되어도 쯔라시를 아무리 많이 줘도 플러스 2목은 안 나와요. 솔리드는 특히나 더. 이러려면 바늘이 무거워야 돼요. 톱에 비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바늘만 가능한데, 여러분들 예민한 낚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리드 찌로는 플러스 2목을 내려면 사실상 채비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튜브톱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2 눈금이 나오려면 바늘이 1 눈금보다 더 무겁거나 아니면 채비가
바닥에 닿거나 이래야 오목 따고 칠목 내놓는 낚시가 가능해져요. 근데 바닥에 봉돌을 붙였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정도로. 근데 실제로 바닥에 봉돌이 붙어 있어요. 바늘 무게가 사라지지 않았잖아, 이게. 그죠? 예, 그 부분을 생각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목 따고 오목 내놓는 낚시.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 한 바늘이라도 닿으면 오목보다 올라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떡밥을 달고 오목 따고 오목을 내놓는다. 이것도 오목의 칠목이랑 비슷한 낚시가 돼버려요. 목줄이 완전 거의 누워있는. 사선을 지우니까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요. 상식적으로 오목지 맞춤을 하고 떡밥 달면 3목 정도가 나오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데 오목이 나올 정도면 떡밥이 이렇게 장력이 생기는 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목줄이 얼마나 누워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은 저보고 맞았다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어떤지를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오목 따고 오목 내놓은 떡밥 달고 이렇게 하려면 나는 수심 똑바로 쟀는데 수심보다 얕은 곳에 들어갔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목을 따고 오목을 내놓고 떡밥을 하려면 목줄은 거의 드러눕듯이 휘어진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 1대1 낚시가 안 돼요, 오목 따고 오목을 내놓으면. 그러면 떡밥 없이 오목 따고 오목 내놓는다. 이거는 채비가 뜬다죠. 그러니까 내림을 하더라도 1대1 낚시를 하고 싶으면 1대1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써요. 그냥 우아바리 톤톤이라 그러죠. 수심 측정 면사를 찌맞춤 눈금과 일치시키는, 이 상태로 낚시해야 돼요. 이 상태로 해서 정확하게 던지면 오목을 땄으면 바늘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늘이 바닥에 붙으면 윗바늘이 붙으면 아랫바늘도 붙을 거 아니에요. 긴장감 있게 딱 붙으면 6에서 6.5목이 나올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1대1 낚시예요. 그러니까 오목에서 오목 따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제수심 낚시, 차라리 우리말로 제수심 낚시 혹은 뭐 조금 즈라시 주면 여유수심 낚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목 따고 오목 내놓고 하는 낚시, 떡밥을 달고 했을 때, 안 달고 했을 때 이미지를 현실적으로 잘 그려 보십시오. 그거 없이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 하고 물속에서 채비가 어떤 모양이겠거니 그런다고 그렇게 모양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거는 찌를 읽어 가지고 나오는 그대로 해야 돼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 머리가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고요. 찌를 보고 물속 이미지를 그린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늘 무게가 바닥에 닿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찌에 나오죠. 그러면 그만큼 찌톱에서 눈금이 상쇄되죠. 그걸로 바닥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꽃찌리대로 뭐 7눈금이든 8눈금이든 맞춰놓고 낚시를 하거나, 내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목 해가지고 오목 따고 오목 내놓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수심 낚시, 여유줄을 주면 여유수심 낚시 대신에 이것도 수심 눈금을 고정하고 찌눈금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착지해서 나오는 찌눈금으로 이름을 짓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접근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뭐 속꽃질이 하더라도 7눈금 내놓을 수도 있고 5눈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러면 뭐 이 눈금을 내든 이 눈금을 내든 개념은 정확히 이해를 하지. 자기가 사용하는 낚시가 자기가 구사하는 낚시가 물속에서 이렇게 있는 건지 이렇게 있는 건지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봄돌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건지 이걸 구별을 못하면 안 되죠.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아바리 톤톤 윗바늘 살짝 닦기 이죠. 네, 이거는 쯔라시가 좀 들어간 상태에 있죠. 네, 이거는 쯔라시가 많이 들어간 상태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눈금이 플러스 2를 초과 못합니다. 한 바늘 한 눈금일 때 플러스 2를 넘어갔다, 플러스 2에 도달했다, 그러면 바닥에 붙은 겁니다. 그걸 알고 낚시를 하셔야 돼요. 네, 물속 이미지 잘 그려보십시오. 헷갈려 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는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